맡은 유경란입니다. 아, 유한 변호사님, 오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점포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준공 후에 실제로 점포를 확인해 보니 내부에 커다란 기둥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분양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점포 안에 있는 기둥 사진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이 기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둥 옆에 성인 남성이 서 있는 사진인데 기둥 크기가 실감이 나시죠? 네, 엄청나게 큰 기둥이네요. 완전히 점포가 꽉 막힌 느낌이에요. 답답하기도 하고. 네, 이 점포가 상가 건물 2층 모서리 부분에 위치한 점포인데요. 모서리 부분에 위치해 있으니까 분양 상담을 받을 때는 점포의 양쪽 면이 모두 창문의 면에 있어서 개방감과 전망이 좋다 이렇게 홍보한 점포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어진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내부에 큰 기둥이 있어서 완전히 개방감이나 전망을 해치고 있는 거죠.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포가 꽉 막힌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런데 분양 계약을 할 때는 점포 내부에 이렇게 큰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우리나라 부동산 분양 시장은 선분양, 후시공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지으려고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분양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계약자들은 분양 홍보물에 그려진 조감도만 보고 분양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조감도는 그럴싸하게 번드르르하게 지어놓잖아요. 상가 건물 조감도 한번 보시겠어요? 조감도만 보아서는 아주 멋있어 보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야 이렇게 자기가 분양받은 점포 내부에 다른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세상에. 분양받으신 분은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변호사님, 이거는 뭐 당연히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도 당연히 계약 취소 사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백화점에서 몇십만 원짜리 가방이나 옷을 사더라도 요모조모 확인해서 사고 산 후에도 긁힘이나 얼룩이 있다거나 마감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하면은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건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수십억 원 하는 점포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동안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 이유가 뭐죠? 법률적으로 따지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에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점포 내부에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거잖아요. 말하지 않은 거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망행위로 인정받으려면은 고지 의무가 인정이 되어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경우에 기망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포 내부에 기둥이 있다는 사실이 과연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을 맺을 당시에 분양계약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느냐? 이것이 법률적 쟁점이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다면 다른 점포를 분양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진행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았다면 다른 점포를 분양받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파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고지 의무가 인정되어야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동안 법원 판결은 통일되지 않았어요. 진행자님이나 저처럼 생각해서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결도 있었고 건물이 지어지려면 당연히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분양계약자로서는 분양받은 점포 내부에 기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수임하시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수임할 당시에는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었고 하급심 판결에서는 고지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도 있었고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었고 법원 실무가 통일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거는 당연히 고지 의무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마침 의뢰인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해서 상담을 해오자 기꺼이 수임을 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1심에서는 변호사님이 패소를 하셨던 건가요? 네,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1심에서부터 하급심 판결이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당연히 고지 의무 대상이라고 봐야 된다. 누구라도 점포 내부에 이런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다른 점포를 계약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분양대금을 깎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어요. 판장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표정이었지만은 변론이 종결될 즈음에서는 상당히 저희 논리에 대해서 설득된 것으로 보였고요. 결정적으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불과 한 달 전에 그 재판장님이 똑같이 점포 내부 기둥의 존재가 문제되는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셨는데 내부 기둥의 존재는 고지음의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선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판결문을 확인하고 이건 100%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패소하신 거예요? 네, 천만 뜻밖에도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저는 판결 선고 내용을 듣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재판부라도 다르면은 이 재판장님은 내부 기둥의 존재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근데 똑같은 재판장이 바로 한 달 전에 똑같이 점포 내부 기둥의 존재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결을 선고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건에서도 점포 내부 기둥의 존재는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재판장님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하셨고 나름 똑똑하고 재판 잘하신다고 평판이 있던 분이셔서 충격은 더욱 컸어요. 지금도 저는 왜 그 재판장님이 우리 사건에서만 패소 판결을 선고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군요. 변호사님이나 의뢰하신 분이 충격이 크셨겠어요. 그래서 항소를 하신 거네요. 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어서 바로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거의 3년치 하급심 판결을 전수조사하다시피 했어요. 그랬더니 하급심 판결이 통일되지는 않았지만은 확실히 최근에 선고된 판결에서는 점포 내부 기둥의 존재를 고지의무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확연하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판사님들이 보기에도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수십억짜리 부동산이고 게다가 실제 건물을 보지도 못하고 분양상담사의 설명에만 의존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국내 분양시장의 현실에서 내부 기둥의 존재는 고지의무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게 된 거군요. 네, 제가 최근에 선고되는 법원의 주류적 판결의 추세가 점포 내부 기둥의 존재를 고지의무의 대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판결문들도 전부 제출했어요. 논리적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에서 이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 즉 건물에는 당연히 기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점포 내부에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모든 점포에 기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설계를 하면서 되도록 기둥이 벽면이나 복도를 통과하도록 설계해서 점포 내부를 이렇게 관통하지 않게 설계를 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한 층에 분양되는 점포가 수십 개라는데 내부에 이렇게 기둥이 존재하는 경우는 끝에야 서너 개 점포에 불과하죠. 그러면 아직 건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분양받는 계약자로서는 필요면 내가 분양받는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포의 경우에는 설명을 해줘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분양을 하는 시점은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행정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분양을 하는 거니까 분양 사업자는 어느 점포 내부에 기둥이 지나가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논리를 전개했어요.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수긍하고 1심 판결의 결론을 완전히 뒤집어서 내부 기둥의 존재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그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되셨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바꾸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님이 설명하시는 사례를 듣다 보면 변호사님은 1심에서 패소한 사건도 항소심에서 그대로 맡아서 변론을 뒤집으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건 진행자님 말씀이 맞아요. 뭐니 해도 소송을 맡기는 의뢰인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소송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패소하면 대부분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근데 제게 소송을 맡기시는 의뢰인분들은 설령 제가 1심에서 지더라도 그냥 제게 항소심도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사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1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제게 계속 항소심 변론을 맡기는 것은
의뢰인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1심에서 나무랄 데 없이 변론을 잘 하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제가 맡게 되면 제가 뿌듯하면서도 항소심에서 더욱 열심히 하게 돼요. 의뢰인이 이렇게 저를 믿어주셨는데 저도 보답을 해드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항소심에서 다시 뒤집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매우 어려운 일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1심 결론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죠. 네. 아무튼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오늘 말씀하신 요지는 점포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고 이것을 계약할 때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최근 법원의 주류적인 판례 추세는 확실히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분양하는 상가 건물들에서는 분양 사업자가 점포 내부에 기둥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 노력이 분양 시장에서 조그만 기여를 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하늘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